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국 규모의 간첩단이 검거되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 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간첩단, 그리고 제주 지역에 뿌리 내린 간첩단, 이 두 조직이 국정원의 오랜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 맞먹는 충격적인 소식이 사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 제목을 보시면 국회까지 손 뻗은 북한 지령 간첩단, 전직 의원 보좌관이 난수표 보고, 제목부터 충격적이죠.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사실상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금 국정원이 내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의 보좌관이었느냐? 바로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게 2020년 5월입니다. 이 보좌관도 2020년 5월에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작년 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것인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검거된 간첩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개의 조직이었죠. 경남 창원 진주를 기반으로 한 간첩단, 그리고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간첩단이었습니다. 이 두 개 조직이 별개의 조직인지 아니 상하부 조직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여러 가지 대남 공작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 노동당 산하에 있는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라는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들을 추적한 끝에 검거한 것인데 이들은 2016년과 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암호문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첫째, 반미투쟁을 했습니다. 민노총을 장악해서 여러 가지 반미투쟁,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 미국산 무기 도입 반대, 이런 식의 반미투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보당을 장악해서 진보당 외에 여러 가지 진보 세력들이 있죠. 이들을 그 세력 확장을 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와 같은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해서 진보 진영 지지 운동을 벌이는 활동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새 촛불, 윤석열 퇴진하라 이런 촛불 운동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반윤, 반정부 투쟁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벌여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지금 간첩단이 검거된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국회까지 이들이 진출을 했다? 이건 더더욱 놀랄 얘기죠. 윤미향 의원도 그 남편 김삼석이 그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유명하죠. 재심을 신청했지만 완전히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 기밀을 넘긴 것은 무죄가 됐지만 일본에서 한통연이라는 반국가단체 의장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심을 했어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남편 김삼석을 둔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지금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 전직 보좌관 A씨에 대해서 지금 뉴데일리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북한의 암호문 보고 윤미향 전 보좌관 드릴 말씀 없다 첫 반응, 이런 제목입니다. 저 기사를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좌관 A씨는 윤미향과 함께 위안부 관련 민간 단체에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함께 국회에 입성한 것인데 윤미향 의원이 여성 인권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보좌관 A씨 그리고 또 다른 민간단체에서 함께 들어온 또 다른 보좌관 B씨 이 두 사람과만 거의 소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직 보좌관은 그야말로 윤미향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2010년부터 통일뉴스라는 한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의 주사파 성향의 이런 단체로 보입니다. 한때는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되려고 시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자, 2015년 12월에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기획 기사를 다룹니다. 자, 어떤 단체와 기획한 기사이냐? 바로 윤미향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 함께 그 기획한 이런 기사였습니다. 뭐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 민간인들을 다룬 이런 기사라고 하는데, 자, 2015년 12월에 베트남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좌관 A 씨는 2016년 초에 바로 베트남에서 북한의 말하자면 공작원과 접촉을 한 것으로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보좌관으로 활동한 2년 동안에도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간첩 활동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받고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제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지금 대남 공작부서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간첩의 기본 사명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북한 김정은 찬양 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진보 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왔다라고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이런 방안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었죠. 자, 이걸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은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10년간 여러 해외 거점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추적해 왔습니다. 이거 경찰이 못하죠.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냐라는 것이죠. 아니, 아예 이 김정은은 대남 공작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대공수사 역량을 더 축소시킨다? 더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제목을 보시면 전국에 뿌리 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설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국정원 요원들이 창원, 제주, 지하조직의 존재를 알아차린 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총책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다는 단서를 잡았고 접선 현장에서 사진과 녹음 파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간첩 사건은 특성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3년 적발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사만 3년 넘게 했다.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등을 오가며 장기간 추적한 결과였다. 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 국정원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다. 창원 제주 사건도 문정부 시절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필요성을 말해도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에서 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정부 때 3건으로 급감했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생각이 없었다. 문정부는 아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경찰에는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엔 간첩 수사 노하우가 수십 년 쌓여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의 5년간 참 바보 같은 행적 때문에 지체되었던 이런 대공수사가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이런 지하에 숨어있던 조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더 드러나겠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